이 할머니 치매가 심합니다. 차가운 원장의 말에 수술실 앞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한 치매 환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메스 각도 바꾸세요. 그 손으로는 사람 못 살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문제 환자로 찍힌 이름조차 기억 못한다던 할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의사의 손이 멈췄고 모니터 없는 수술실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이 이름이. 그 책은 대한민국 외과 교과서. 그리고 거기엔 바로 그 할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라 불리던 노인. 버려졌던 사람. 그녀가 지금 한 생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존엄을 빼앗긴 한 인생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손이 왜 멈출 수 없었는지를.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요양원 은빛 정원은 오늘도 소독약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로비 텔레비전에서는 트로트 경연 재방송이 흘러나왔고 요양보호사들은 점심 배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3월의 봄빛이 창문 사이로 비쳐 들어왔지만 요양원 안은 언제나처럼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이명숙은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78살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낡은 가디건을 걸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손가락은 공중에서 무언가를 꿰매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을 잡고 보이지 않는 바늘을 움직이는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명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메스는 각도가 생명이지. 손이 먼저 기억해. 머리는 잊어도 손은 절대 잊지 않아. 명숙의 눈빛은 잠시 또렷해졌다가 이내 흐려졌습니다. 기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오미란이 명숙 옆을 지나가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혼잣말이야? 아이고, 진짜 치매는 치매라니까. 손도 계속 저렇게 움직이시고 무슨 수술하는 것처럼. 미라는 다른 보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명숙 할머니, 오늘도 심하네요. 약 드셨는데도 저러시니. 명숙은 미란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잊은 건 이름이지. 사람 살리는 방법은 아니야. 미라는 명숙의 말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다시 멀어졌습니다. 복도 저편 원장실에서는 박진우 원장이 직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55살의 원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번 달 평가 점수 떨어지면 지원금 깎입니다. 다들 알죠? 문제 환자들은 최대한 조용히 관리해요. 기록에 남으면 안 됩니다. 간호사 김소연은 원장의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숙 할머니 말인데요. 약은 잘 드시는데 가끔 너무 또렷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 손목 잡으시면서 혈압 재는 법이 틀렸다고 정확히 지적하시더라고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장은 소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또렷? 그건 기분이에요, 기분. 치매 환자가 가끔 멀쩡한 척하는 거 못 봤어요? 서류에는 중증 치매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원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자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인들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보조금이라도 제대로 나와야 운영이 되지. 원장의 눈에는 명숙을 비롯한 요양원 노인들이 그저 숫자로만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는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명숙은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밥을 뜨다 말고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펴보았습니다. 관절이 굳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15시간 수술도 거뜬했는데 명숙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고요했습니다. 명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야간 당직자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명숙은 베개 밑으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삐삐 케이스와 접힌 사진이었습니다. 삐삐 케이스는 이미 작동하지 않았지만 명숙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명숙이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명숙의 어깨에는 누군가의 손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은 발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명숙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명숙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아. 아니, 그 이름이 맞나. 내 손이 누구를 살렸는지 아직도 기억나. 명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사진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다시 접어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요양원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손을 들어 달빛을 향해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명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살리는 손은 늙지 않는다고 했는데. 명숙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복도에서 야간 당직자가 순찰을 돌았습니다. 명숙의 방문 앞을 지나가며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명숙은 침대에 누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직자는 문을 닫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머릿속에는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의 하얀 불빛, 환자의 심장 소리, 메스를 쥔 손의 감촉. 명숙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명숙은 손을 들어 공중에서 수술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절개, 지혈, 봉합. 명숙의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늦은 밤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명숙은 그 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숙에게는 더 이상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입니다. 치매 환자로 취급받고 아무도 명숙의 말을 믿지 않는 하루. 명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5 요양원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자 한 명만이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밖 골목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직자가 현관으로 달려가자 골목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최은정이었습니다. 75살의 은정은 요양원 근처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은정은 새벽 산책을 나왔다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신음을 내며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당직자가 급히 요양원 안으로 은정을 부축해 들어왔습니다. 당직자는 간호사실로 달려가 김소연을 깨웠습니다.
소연은 잠에서 깨어 급히 처치실로 향했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은정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빨랐고 호흡이 가빴습니다. 소연은 급히 거즈로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소연은 당직자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깨워주세요. 빨리요. 당직자가 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박진호 원장은 잠옷 차림으로 처치실에 들어왔습니다. 원장은 은정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원장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 요양원 환자도 아닌데 왜 여기 있어요? 소연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넘어지셔서요. 머리 상처가 깊어요.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119 부르면 기록 남아요. 우리 요양원에서 사고 났다고 오해받으면 어떡하려고. 보호자도 없잖아요. 그냥 안정시키고 아침 되면 동사무소에 연락해요.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요. 상처가 심각해 보이는데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원장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침까지만 기다려요.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과잉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요.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정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정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은정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소연은 당황해서 은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찾으려 했지만 맥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은 원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이상해요. 호흡이 너무 불안정해요. 지금 당장 119 불러야 해요. 원장은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원장은 은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과호흡일 수도 있잖아요. 노인들 놀라면 그럴 수 있어요. 소연은 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소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명숙이었습니다. 명숙은 환자복 차림으로 처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명숙은 은정을 보고 곧바로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명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산소. 그리고 수액 라인 잡아요. 턱 들어주세요. 기도 확보해야 합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명숙의 손이 은정의 목을 짚었습니다. 경동맥을 확인하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오미란이 복도에서 처치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명숙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병실로 돌아가세요. 미란이 명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명숙은 미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명숙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지금 이 사람 죽습니다. 원장은 명숙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원장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치매 할머니가 의사 놀이하네요. 소연 씨, 저분 병실로 모셔드려요. 환자 건드리면 큰일 나요. 원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사람 목숨을 점수로 계산하죠?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보조금이 중요해요. 기록이 중요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원장은 명숙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치매 환자 주제에 감히 나한테 훈계해.
원장은 미란에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모셔가요, 저 할머니. 명숙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90년대 말 경제 위기 때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가 실려왔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는 돈이 없다며 이송을 미루라고 했습니다. 명숙은 그때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명숙의 눈앞에 그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명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원장과 명숙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소연은 간호사였습니다. 소연은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은정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명숙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은 산소 마스크를 꺼내 은정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김소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소연은 원장을 무시했습니다. 소연은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명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액 라인 왼쪽 팔. 혈관 찾아서 꽂으세요.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은 수액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연은 은정의 팔에서 혈관을 찾았습니다.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수액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은정의 맥을 다시 짚었습니다. 명숙의 손가락이 은정의 손목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맥이 약합니다. 쇼크 올 수 있어요. 머리 다쳤으니 뇌출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소연은 명숙의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원장이 소연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원장은 소리쳤습니다. 전화하지 마요. 내가 원장이에요, 내가. 소연은 원장을 피해 복도로 나갔습니다. 소연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은빛 정원 요양원입니다. 응급환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처치실 안에서는 명숙이 은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명숙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버텨요. 명숙의 손이 은정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원장은 처치실 밖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은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원장은 이미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숙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명숙은 은정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응급 상황은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끌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처치실로 달려가 은정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구급대원 1명이 혈압을 재고 다른 1명은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구급대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구급대원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상태였나요? 소연은 급히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전쯤 넘어지셨고요. 30분 전부터 가슴 통증 호소하셨어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상황실에 연락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처 병원 응급실이 전부 만원입니다. 대기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다시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한데 1시간은 너무 깁니다.
다른 병원 없나요? 상황실에서는 계속 대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구급대원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안정시키면서 병원 연락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은정의 몸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의 입술이 더욱 파래졌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급히 은정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쇼크 올 것 같습니다. 준비하세요. 명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명숙은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1시간 못 버팁니다. 구급대원은 명숙을 보고 놀랐습니다. 구급대원은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소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요양원 어르신이신데 의료 지식이 있으세요. 구급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상태가 급박해 더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쇼크 방지 자세 취하세요. 다리 올리고 머리는 낮게. 구급대원은 본능적으로 명숙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원장이 처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장은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원장은 구급대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모셔가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구급대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래요. 수용 가능할 때까지 여기서 안정시켜야 합니다.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원장은 소리쳤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요양원에서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원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구급대원은 원장을 무시하고 은정을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명숙은 처치실 문을 닫았습니다. 명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동도 위험해요. 명숙은 소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슴 압박 준비하세요. 만약을 위해서.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란이 처치실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법 아니에요? 우리 다 잡혀가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환자 만지면 큰일 나요. 미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명숙은 미란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잡혀가도 됩니다. 죽이는 것보단 낫죠.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손가락은 은정의 맥을 짚으며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치매 맞을까? 저 손은 너무 익숙한데. 원장은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원장은 명숙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원장은 소리쳤습니다. 이 할머니가 사고 친 거예요. 다들 봤죠? 치매 환자가 난동 부린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 할머니 책임입니다. 명숙은 원장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명숙의 웃음은 차갑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난동이 아니라 생명을 붙잡는 겁니다. 원장님, 당신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구급대원의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 대학병원에서 외과 당직이 출동한답니다. 도착까지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20분만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명숙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은정의 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20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은 은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요. 소연은 명숙의 옆에 섰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명숙은 소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게 만들어야죠. 명숙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은 복도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원장은 이미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명숙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처치실 안에서 명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명숙은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외과 당직 오기 전까지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구급대원은 명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의료인이신가요? 명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명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명숙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명숙은 진짜였습니다. 은정의 호흡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명숙은 소연에게 지시했습니다. 심전도 없으니 맥박 계속 체크하세요. 1분마다 확인.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명숙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수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명숙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눈을 떴습니다. 명숙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명숙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외과 당직이 도착하기 전까지 은정을 살려야 했습니다. 명숙은 다시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밖에서 차 한 대가 급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38살의 남자가 급히 내렸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응급키트와 휴대용 장비를 들고 요양원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처치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환자, 산소 마스크, 수액 라인. 도윤은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누가 처치했죠? 도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원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원장은 도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 간호사가요. 그리고 치매 환자가 막 난동을 부려서요. 원장은 명숙을 가리켰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이 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소연은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명숙 할머니가 정확히 지휘하셨어요. 산소 공급, 수액 라인, 쇼크 방지 자세까지 전부 할머니 지시였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명숙을 보았습니다. 명숙은 환자복 차림으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명숙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도윤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숙은 도윤의 손을 보았습니다. 도윤이 응급키트를 열면서 움직이는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오른손 엄지 관절. 예전보다 굳었네. 명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확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명숙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엄지 관절은 실제로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술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메스 줄 때 힘 빼세요. 손목으로 하지 말고 팔꿈치로. 명숙의 손이 공중에서 메스를 쥐는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숙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의대 시절 교수님께 똑같은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목이 아니라 팔꿈치로 힘을 분산하라고.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의사 흉내가 아니야. 진짜의 언어야. 도윤은 은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청진기를 꺼내 은정의 가슴에 댔습니다. 심음이 불규칙했습니다. 도윤은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원장이 도윤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할머니 말 듣지 마세요. 치매예요. 서류에도 다 나와 있어요. 원장은 도윤에게 명숙을 무시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명숙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교과서 93년 판이었지. 명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윤은 놀라서 명숙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은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의대 시절 교수님들이 말하던 전설. 90년대 초반 교과서에 이름을 남긴 여성 외과의 교과서에 한 줄 남기고 사라진 전설. 도윤은 명숙을 다시 보았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야. 도윤은 다시 은정에게 집중하려 했습니다. 도윤이 응급처치를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의 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은정의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합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응급처치 도구를 집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급격한 악화에 도윤도 당황했습니다. 도윤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명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내가 평생 꿈에서 이 소리 듣는다. 삑삑.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도윤은 명숙을 보았습니다. 명숙의 눈빛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기도 확보. 턱 들고 머리 뒤로.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명숙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도윤의 손이 은정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산소 유량 올려. 분당 10리터. 소연이 급히 산소 조절기를 돌렸습니다. 은정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명숙의 지시에 따라 계속 처치했습니다. 잠시 후 은정의 경련이 멈췄습니다. 은정의 호흡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살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떨렸습니다. 도윤은 은정의 맥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은 명숙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의문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급대원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응급실 수용 불가랍니다. 환자 너무 많아서 받을 수 없대요.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환자 어디로 보내요? 구급대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살아난 은정이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희망은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윤은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명숙은 은정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명숙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도윤은 명숙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명숙은 진짜였습니다. 도윤은 명숙 옆에 섰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마치고 처치실로 돌아왔습니다. 원장의 얼굴에는 계산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원장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방법을 찾았습니다. 원장은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은 소연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소연 씨, 휴대전화 좀 봅시다. 업무용으로 확인할 게 있어요. 소연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연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제 개인 전화인데요. 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업무 중에 개인 전화 사용했잖아요. 요양원 규정 위반입니다. 보여주세요. 원장은 소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원장을 뿌리치려 했지만 원장은 강하게 소연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원장은 소연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원장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19 부르면 기록 남아요. 과잉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요.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은 소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녹음했어? 너 지금 나를 녹음한 거야? 소연은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원장은 휴대전화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원장은 파일을 지우려 했지만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됩니다. 지워도 소용없어요. 원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장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원장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원장은 곧 잔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장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 해고해요. 지금 당장 짐 싸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도 문제입니다. 원장은 명숙을 가리켰습니다. 치매 환자가 폭력 행사하고 난동 부렸어요. 신고할 겁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미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라는 원장 편에 섰습니다. 미라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봤어요. 명숙 할머니가 은정 할머니 밀쳐서 넘어진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란을 보았습니다. 소연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은정 할머니는 밖에서 혼자 넘어지셨어요. 미란 씨도 알잖아요. 소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란은 말했습니다. 난 명숙 할머니가 밀치는 걸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미란은 원장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미란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원장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괜히 말려들지 마세요. 우리 요양원이랑 선생님 병원이랑 협약 맺고 있잖아요. 이 일로 문제 생기면 병원도 곤란해집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원장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병원과의 협약은 중요했습니다. 도윤의 커리어도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명숙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의 몸이 다시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또 쇼크 올 것 같아요. 은정은 다시 심정지 직전으로 떨어졌습니다. 명숙이 은정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명숙은 발을 내디뎠지만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명숙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누구지? 소연이 놀라서 명숙을 붙잡았습니다. 소연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명숙은 소연을 보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공중에서 떨렸습니다. 명숙의 치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원장은 그 모습을 보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원장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봐요. 치매라니까요. 이 사람 말 들으면 다 죽어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원장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의 눈앞이 새하였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하는데 나도 무너진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명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실이 어디지? 환자는 어디 있어? 명숙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소연은 명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정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가슴 압박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은 말했습니다. 네, 경찰서죠? 신고하려고요. 치매 환자가 폭력 행사해서 사람 다쳤어요.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바로 그때 명숙이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명숙은 흐려진 의식 속에서 도윤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명숙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명숙은 도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명숙은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 수술은 사랑이야. 명숙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명숙의 손이 도윤의 손목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저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없어. 도윤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전설. 교과서 속의 그 이름. 도윤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알았습니다. 명숙은 진짜였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처치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명숙의 손을 잡은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은 처치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에게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오래된 공중전화 박스 모형이 장식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초록색 공중전화기였습니다. 90년대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살아있는 건 한 분 의사 선생님 덕분이야. 90년대 말이었지. 경제가 어려워서 병원비도 없었어. 그런데 그 교수님이 수술해 주셨어.
도윤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돈이 없다며 수술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 외과 교수가 나섰습니다. 그분은 돈 없는 노동자도 똑같이 살렸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여자라서 온갖 차별을 받았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살렸어. 교과서에도 이름이 실렸다더라. 도윤의 아버지는 그 은인의 이름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급히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병원 전산에 접속했습니다. 도윤은 의학 자료실을 검색했습니다. 도윤은 90년대 외과 교과서 파일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93년 판 흉부외과 교과서였습니다. 도윤은 저자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명숙. 도윤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젊은 시절 명숙의 모습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명숙의 눈매가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눈매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처치실에 있는 명숙과 똑같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교과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명숙이 개발한 수술 기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전쟁과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수술법. 도윤이 배웠던 그 기술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윤은 요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도윤은 처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비켜요.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도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원장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 협약 관계 생각하세요. 도윤은 원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기록 조작하면 제가 직접 고발합니다. 보건소든 경찰이든 다 신고할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은 소리쳤습니다. 의사 주제의 요양원 운영을 뭘 알아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요? 원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원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사람을 점수로 본다는 것. 원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원장은 미란을 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미란도 망설였습니다. 미란은 도윤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원장은 고립되었습니다. 소연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연은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게요. 할머니가 하시던 대로 할게요. 명숙은 흐려진 의식 속에서도 소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숙의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명숙의 손은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렸습니다. 명숙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손이 나를 데려가. 다시. 명숙의 손은 수십 년간 수술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명숙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절개하는 각도, 지혈하는 압력, 봉합하는 리듬. 명숙의 손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도윤은 명숙 옆에 섰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돕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명숙은 도윤을 보았습니다. 명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착한 학생이네. 명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명숙에게 감사했습니다. 은정의 상태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명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숙은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의 손이 은정의 가슴 위로 움직였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심장, 리듬 확인. 명숙의 손가락이 은정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명숙은 심음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정맥, 쇼크 준비. 도윤은 명숙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소연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구급대원도 협력했습니다. 네 사람은 하나가 되어 은정을 살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처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장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원장은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알았습니다. 원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원장의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미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은 자신의 거짓말을 후회했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점점 맑아졌습니다. 명숙의 손이 확신에 차서 움직였습니다. 명숙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명숙은 외과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처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숙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만났습니다. 세월을 넘어선 인연이었습니다. 은정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도윤은 은정의 맥을 확인하며 판단했습니다. 도윤은 명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급처치 수준을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불법이에요. 요양원에서 수술이라니 미쳤어요? 내 요양원 망하잖아요. 원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원장은 처치실 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도윤이 원장을 밀쳐냈습니다. 도윤은 원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하든 말든 사람은 살립니다.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원장은 더 이상 도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명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맞으시죠?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숙은 도윤을 보았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명숙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학생이 부르는 호칭이에요. 명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난 아직도 수술실에 있나요? 도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요. 도윤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아까 확인했던 교과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원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원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93년 판 흉부외과 교과서였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명숙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명숙, 대한민국 최초 여성 흉부외과 교수. 도윤은 명숙의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흰 가운을 입은 명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원장은 화면을 보고 명숙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예요?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분이 제 교과서를 쓰신 분이에요. 제가 배운 수술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란도 놀라서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만 봤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떨렸습니다. 명숙은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늙은 여자를 쉽게 잊어버려요. 명숙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담담했습니다. 명숙은 은정을 보았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원장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치매잖아요. 옛날에 유명했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책임은 누가 져요? 원장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명숙은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치매라고요? 명숙은 한 걸음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난 늙었고 치매도 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기억해요. 사람 살리는 방법을 기억해요. 명숙은 손을 들어 원장에게 보였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뭘 기억해요? 돈 세는 방법밖에 모르잖아요. 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소연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19 부르면 기록 남아요. 과잉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요. 소연은 말했습니다. 책임은 사람 죽이려던 당신이 지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원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원장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원장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시작하겠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은 은정 옆으로 갔습니다. 명숙의 손이 은정의 가슴 위에 놓였습니다. 명숙은 심음을 듣듯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명숙은 지시했습니다. 맥박 60, 불규칙. 산소 올리고 수액 속도 조절. 소연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구급대원도 명숙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네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도윤은 응급처치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명숙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손목 힘 빼요. 팔꿈치로 움직여요. 도윤은 명숙의 말대로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안정되었습니다. 명숙은 계속 지시했습니다. 기도 확보, 턱 올리고, 흉부 압박 준비, 리듬 맞춰서. 명숙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명숙의 손이 도윤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스승의 손과 제자의 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은정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소연이 숨을 죽이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소연은 말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명숙은 은정의 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숙의 손가락이 은정의 손목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리듬 돌아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명숙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떨렸습니다. 도윤은 명숙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교수님이시구나. 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윤은 최선을 다해 명숙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정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습니다. 은정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은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의식 돌아오는 것 같아요. 소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명숙은 은정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은 대답했습니다. 네, 살았어요. 명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치실에는 기적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진기와 손끝 감각, 그리고 숨소리만이 생명을 증명했습니다. 도윤은 명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명숙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모두 수고했어요. 8챕터 마이너스 존엄은 회복된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요양원에는 보건소 조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날 밤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원장실에서는 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원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조사관은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응급 상황인데 병원 이송을 지연시킨 이유가 뭡니까?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조사관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19 부르면 기록 남아요. 과잉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요. 조사관은 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조사관은 말했습니다. 이게 요양원 운영 방침입니까? 원장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원장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요양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조사관이 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조사관은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기록이 중요했습니까?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에서 오미란이 다른 조사관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명숙 할머니가 은정 할머니 밀친 게 아니에요. 원장님이 시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조사관은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조사관은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원장님 말을 안 들으면 잘릴까봐. 미란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은 말했습니다. 진술서 작성하세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미란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조사관은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박진호 원장은 응급조치 방해와 기록 조작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 요양원 운영 자격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원장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원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운영한 것뿐이었는데. 원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원장에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사람을 점수로 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로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친 전설의 외과 교수가 요양원에서 생명을 살린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화면에는 명숙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속 명숙의 이름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흉부외과 교수 이명숙 씨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셨지만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구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명숙 할머니를 제대로 몰랐네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뒤편 정원에는 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휠체어에 앉아 따뜻한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명숙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김소연이 담요를 들고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명숙의 무릎에 부드럽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교수님. 이제 다들 알아요. 교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명숙은 소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알아도 늦지 않았어요. 소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소연은 물었습니다. 왜요? 명숙은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소연은 명숙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연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말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더 많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게요. 명숙은 소연의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정원 입구에서 최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명숙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윤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 이름 기억하세요? 명숙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늘을 보았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명숙은 도윤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명숙의 손가락이 도윤의 손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명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명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손이 예쁘다. 사람 살리는 손이니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명숙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명숙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숙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보다 더 나은 의사가 되세요. 명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명숙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잊혀도 괜찮아요. 하지만 누군가의 존엄이 버려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해요. 명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숙은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한켠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무 책장 위에 이명숙 외과의 기증도서 코너라는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명숙이 평생 모았던 책들이었습니다. 책장 옆 벽에는 소연이 정성스럽게 적어붙인 종이가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엔 치매 환자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뜻은 깊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책장 앞에 서서 책을 구경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명숙 씨 대단하셨네. 우리도 다 한때는 뭔가 했던 사람들이야.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에서는 여전히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더 존중하게 대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의 손은 여전히 공중에서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술을 하듯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명숙의 손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명숙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햇빛이 명숙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은 평생을 사람을 살리며 살았습니다. 명숙은 잊혀졌지만 다시 기억되었습니다. 명숙의 존엄은 회복되었습니다. 트로트 선율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요양원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명숙의 미소가 마지막까지 빛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